영화 시 이후 8년 만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작품 버닝. 정말 오래전부터 손꼽아 기다리고 기대하던 작품이었습니다. 앞서 짧게 이야기하자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원작 소설인 헛간을 태우다를 먼저 읽고 영화를 감상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 좋은 글을 영화로 각색한다는 기대보다는 추상적인 문학을 영화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걱정은커녕 제게는 기대치의 한계를 부수고 역시 이창동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영화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버닝에 대한 주관적인 스포일러 해석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실을 얘기해봐. 먼저 이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메타포의 향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작의 대사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것과 새롭게 각색된 많은 장면들에서 적지 않게 메타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미의 방으로 반사되어 들어오는 빗줄기, 해미가 이야기하는 우물, 벤의 의미심장한 대사들, 심지어는 해미의 방에서 남몰래 은밀한 행위를 하는 종수의 모습까지 거의 모든 장면들이 하나하나 메타포라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난해하고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창동 감독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그저 스릴러로서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포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도록 하고 이 영상에서는 영화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화는 오로지 종수의 시선만을 따라갑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영화는 철저히 종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때문에 영화를 보는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종수의 시선과 동일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수는 어떤 인물일까요? 종수의 내면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자기를 떠났고 아버지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습니다. 문예창작을 전공했고 소설을 쓰려 하지만 세상이 온통 수수께끼 같다는 종수에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런 종수에게 우연히 나타난 동네 친구 해미는 아마 빛과도 같았을 겁니다. 마치 남산타워에 반사되어 하루에 단 한 번만 해미의 방으로 들어오는 빗줄기 같이 말이죠. 실제로 해미는 그 빗줄기처럼 짧고도 강렬하게 스쳐가는 존재죠. 또한 종수는 벤과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자기는 해미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종수는 진심으로 해미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요, 종수는 가로막힌 현실의 단 하나의 출구처럼 나타난 해미를 단지 욕망의 분출구로 삼았을 뿐입니다. 누구 하나 곁에 남지 않은 종수에게 해미는 성욕을 배출할 도구였겠죠. 그래서 그는 해미의 방에서 남몰래 은밀한 행위를 하고 시궁창 같은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풀어내고자 옷을 벗어던진 해미를 보며 창녀라고 비유합니다. 종수는 해미의 내면까지는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로 벤이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 여자를 죽인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벤은 그저 화장을 해주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고 해미는 빚에 시달려 사채업자에게 잡혀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벤은 종수와 단둘이 이야기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단순히 여자의 화장을 해주는 걸 범죄 행위라고까지 과장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벤은 2개월을 주기로 여자를 만나고 죽이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벤의 집 화장실에 수두룩한 여자의 물건들, 그중엔 해미의 시계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토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해미의 고양이 보이리를 벤이 데리고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결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종수는 벤에게 이제 더 이상 해미에 대해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하며 다음날 그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는 해미의 집에서 마침내 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종수의 모습을 줌아웃하며 이미 끝이 난 것이고 벤을 죽이는 종수는 그저 종수의 소설 속의 이야기이다. 다른 한 가지는 종수가 벤을 죽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두 가지 중 어떤 해석이 됐든 감독이 전하는 의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말하자면 이 영화는 철저하게 종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을 대변하는 종수 말이죠. 그는 내면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이고 그 분노에 대한 원인도 모르고 형태 또한 모호합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로부터 해미가 말한 우물이 실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끝내 보이지 않던 고양이가 자기 품에 안겨왔을 때 종수는 비로소 확신하는 거죠. 벤이 해미를 해쳤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종수의 분노는 점점 응축되고 형태를 잡아갑니다. 한 사람을 겨냥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종수는 복수심을 위장한 분노를 분출하며 벤을 죽이게 되죠. 현실이든 소설 속 이야기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둘 중 어느 곳이든 그건 오로지 종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창동 감독은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은 분노를 품고 있고 그 분노는 때때로 잘못된 방법으로 폭발한다고 말이죠. 저는 그저 이 영화를 보며 느꼈습니다. 도대체 현재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분노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무비트리였습니다.